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오늘 강력한 상한가 확인이 됐던 종목 중에서 대유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대량 거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멘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나오는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실 때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대유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1225억 원, 코스닥 순위 804위로 상당히 소형주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보유지분도 2%가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주주가 조강 ILI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 역시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비료 및 농약 제조 판매를 기반으로 의약예품 제조, 수입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동사의 주요 사업인 비료 부분은 용도, 성분, 생산 방법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급등한 사유도 그렇고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이나 추세 전환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대유라는 종목이 급등한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요소수 부족이라는 얘기 오늘 장중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소수가 뭐냐면 실제로 그 디젤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이게 원래는 원가가 만원짜리예요. 근데 최근에 20만원 가까이 상승을 할 정도로 상당히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뉴스를 좀 보면 요소수가 품귀 사태다, 이렇게 나와서 판매 가격도 급등하고 물류 대란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중고 가격에서는 가격이 뭐 10배까지 뛰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젤차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요소수의 그 원래의 기능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대해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한 게 주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요소수의 이 수입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 요소를 생산해 왔는데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중국 내 요소 생산 자체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 나라가 써야 되니까 수출 자체를 제한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화학업체들이 해외에서 요소를 전량 수입하다가 갑자기 요소를 안 판다고 하니까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가 단순히 자동차에만 관련이 있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 두 번째 이 상승 모멘텀에 보면은 요소 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요소 비료에도 요소수가 필요한데 이 요소수가 수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당연히 요소 비료의 품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유라는 기업은 국내 최초로 미량 요소 복합 비료 기술이 있어서 요소 비료의 생산성에 차질이 없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관련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요소수가 일단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요소 비료마저 품귀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죠. 그래서 1인당 2포 정해놓고 하는데, 기사 내용 좀 보면 요소수 부족 사태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서 비료를 미리 사들여는 농민들과 요소 비료를 이용해서 요소수를 만들려는 화물 차량 운전자가 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소수가 얼마나 모자르면은 요소 비료를 이용해서 요소수를 만드는 방법을 묻는 사람이 많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아침부터 요소 비료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제 이 농약 판매 업소에서는 요소 비료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1인당 2포씩 정해놓고 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요소 비료가 상당히 귀해지겠죠. 당연히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요소 비료 이 품귀 현상이 예상되는 그런 상태에서 대유의 미량 요소 비료 개발에 대한 이 기사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 내용 보면 국내 비료업계가 일부 업체의 경우 요소 평소 재고량이 10분의 1 수준만 남아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소 비료가 품귀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국내 최초 밀양 요소 복합 비료를 개발한 대유는 요소 재고가 미리 넉넉히 비축돼 있어가지고 생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대유 같은 경우에는 밀양 요소 복합 비료를 개발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요소 비료가 충분히 재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유 뭐 관계자 얘기긴 한데, 나르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오, 미리근 등 생산 중인 비료에 요소가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요소 가격이 올라가서 미리 재고를 비축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요소 재고가 넉넉한 현재 대유의 상황이 시장에서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질 모멘텀이에요. 이 요소 부족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바로 손을 써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고, 세 번째는 이제 9월달 기사 내용 보면 괴산에 충청도 이제 괴산 지역에 비료신공장을 착공하기로 이제 발표가 났었습니다. 대유가.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현재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캐파가 확보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 보면 대유에서 괴산 비료 신공장 착공한다라는 기사 내용이고, 지금 충북 괴산 비료 신공장 착공에 들어가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3배에 달하는 캐파를 갖추게 되겠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총 2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괴산 신공장은 대지 면적 1380평에 연면적 3945평 규모.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제1공장인 경산공장 대비해서 대지 면적이 4배, 그리고 연면적이 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완공은 내년 11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요소수 관련된, 요소 비료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 매출이나 이런 것이 견고하게 이어질 거고, 내년에 또 이제 이 신공장이 완료가 되면 현재 생산량의 3배가 되는 캐파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괴산 신공장 건립에 따른 기존 경북 경산공장의 생산 설비 이전, 그리고 이제 서울 기업부설 연구소 이전 확장으로 품질관리와 함께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한다, 이런 장기적으로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모멘텀이고, 마지막으로는 대유의 실적 자체가 상반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밀양요소 복합비료 기술로 이미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요소비료의 판매량이 상당히 견고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 보면 지금 이 대유의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 이 13일 대유는 이게 이제 저번 기사 내용이에요. 8월달. 그래서 이 13일 대유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242억 원, 영업이익 86억 원을 거뒀다고 공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영업이익은 8.5% 증가. 그리고 대유가 이제 올해 1분기 만에 지난 한 해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죠. 2분기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 품목인 식물 영양제와 해충관리 유기농 자재의 매출 증가, 그리고 신규 제형 식물 영양제 제품 등의 신제품 선전, 이게 이제 상반기에 이 대유의 실적을 이끌었던 그런 품목들이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양요소 비료를 재고가 충분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최대 주주가 조강 ILI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업조직 및 지원조직 개편 제도 정비, 또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 활성화, 고농축 유동계를 포함한 신규 상품 출시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지금 시장의 상황들 고려를 했을 때 하반기 실적도 견고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관련주 자체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도 요소비료의 품귀 현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자면 대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밀양요소 복합 비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재고에 차질이 없다라는 점이 또 부각될 수 있고, 또 괴산의 비료 신공장 착공이 내년에 완료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현재 캐파의 3배에 달하는 캐파가 확보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최대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요소비로 풍기 현상 때문에 견고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모멘텀을 근거로 해서 저는 대유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강력한 거래량인데, 아까 전에 분봉상으로 저 깜짝 놀랐어요. 분봉상으로 원래 이제 당일 상승률 15% 왔다 갔다 하다가 저점 몇 번 지켜주고 나서 바로 끌어올려서 상한가를 가버리더라고요. 상당히 의도가 있는 상한가라고 생각이 되고 저점 바닥에서 나온 강력한 상승이기 때문에 저항 매물대를 단번에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바로 갭 상승으로 이 제일 무거운 저항선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단타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종목 아실 겁니다. 이 알루미늄 부족 현상 때문에 이게 원래 그렇게 상승을 크게 하는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3배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죠. 만원대 초반에서 바로 45,000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요소수도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유 혜택이 급격한 추세 전환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어도 악성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있는 적어도 이 만원, 12,000원대 정도의 가격까지는, 11,000원 정도의 가격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유라는 종목 자체가 상장한 이후에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24,000원 찍고 바로 지속적인 하방으로 이어지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3년 동안 현재 이런 시세 사이클이 한번 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또 이제 이 종목이 시총이 가볍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20-3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소수 부족 현상이 해결되는 게 못해도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무리하게 갭상승해서 따라붙지 마시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상승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중간에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일부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악성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11,000원 가격대부터는 순간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뭐 수급이나 이 외국인이나 개인, 기관 뭐 이런 것에 대해 상관없이 매수 주체나 세력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처럼 올리는 그런 수급 강도로 봤을 때 충분히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은 이 요소수 관련주 중에 대유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최근에 제가 IT 종목들이나 NFT 종목 관련주보다는 이 원자재 관련주들 혹은 뭐 운송이나 아니면은 건설 자재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이 움직이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종목들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시간 내셔서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향후에 뭐 접근하실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